미디어 문화센터 소풍플러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흘렀어요. 새해 되고 나서 세웠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시나요? 2015년이 될 때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들 반드시 해내리라 하고 다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혹은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으셔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직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 일들을 마음속에 짐처럼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저 가슴 한편에 쭉 담고 있다가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요, 언젠가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곡은요, 조수미가 부릅니다. 케세라 세라.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Here's what she said to me. Que sera, sera. 7월 2일 라디오 서천 1919 첫 곡으로요, 조수미의 케세라 세라 들으셨어요. 굉장히 우아한 곡이죠? 우리도 우아할 권리가 있죠. 이런 노래 들으면서 밥 먹으면 괜히 뭔가 식탁의 품격이 높아지는 기분이 들고, 내가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이 케세라세라라는 말은요, 스페인어로 될 대로 되라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개념은 아니고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축구팀 있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응원 구호기도 하대요. 케세라세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테니까 잘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라디오 서천 1919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다시 듣기 조회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청취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1등 공신이 아마 송미옥 씨가 아닐까. 지역정보 소식에서 만나게 될 리포터 송미옥 씨. 첫 데뷔를 축하한다는 의미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해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010-6758-5579 6758-5579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6758-5579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고정번호니까 꼭 저장하시고 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플러스 검색하시면요,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플러스가 나옵니다. 친구 추천하시고 채팅방에 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듣는 방법을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실 수 있죠. 현재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플러스가 바로 나옵니다. 다운받으시고 하단에 라디오를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라디오가 다시 듣기가 홈페이지와 이제 그 페이스북 연동해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이제 팟캐스트도 가능해요.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 어플 하단에 라디오가 있고 옆 칸에 보면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 팟캐스트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지나는 방송을 쭉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라디오 서천 1919 들어보니까 DJ가 매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지난 방송도 이제 팟캐스트에서 가능하시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 조미료 3종 세트, 근로자가 주인인 착한 기업 천군만마에서 회오리 무료 세차권을,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체험 교육의 메카 아이마을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마지막으로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지난주에 화려하게 첫 데뷔를 하신 송미영 리포터, 이번에는 또 어떤 정보들을 들고 오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옥 씨. 네, 안녕하세요, 수환 씨. 두 번째인데 벌써 안정감이 넘쳐요. 내 집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오늘은요, 또 어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정보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전해드릴 소식 총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엊그제 있었던 그 토론회, 거기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의 소리를 녹음해 왔거든요. 거기 한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어떤 현장에 또 목소리를 담아 오셨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떤 소식인가요, 역시?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서천군에서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말이 조금 길긴 한데요.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의 재산을 조회하는데 직접 해당 기관을 여기저기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이 이제 한 곳에 가시면 그곳에서 통합으로 처리해 주시는 그런 서비스예요. 요즘에 기관마다 이렇게 뭐 홍보하는 원스톱 서비스 뭐 이런 개념인 거네, 이것도요. 네, 그렇죠. 이거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이 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에 사망자의 토지, 그러니까 땅이죠. 그리고 지방세, 자동세, 자동차, 그리고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이렇게 6개 분야의 재산 조회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절차를 통해서 그 신청인이 직접 조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절차를 설명드리면요. 일단 상속자가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 기준지에서 사망 신고를 하실 때 통합 처리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접수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처리기관, 아까 말했던 6개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합 처리 신고서를 송부하고 그 처리기관에서 이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격은 뭐 따로 있을까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사망하셨을 때 사망 신고하러 가는 게 거의 뭐 자녀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청 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인 직계 비속. 그러니까 직계 비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녀나 손자분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없고 뭐 직계 존속, 본인을 중심으로 따졌을 때 부모님이 계신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가시고 또 배우자가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참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원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만약에 이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거는 집에서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망 신고 시에 만약에 신청을 못했다 치면 사망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 결과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0일 이내에 그 군 민원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의 민원실의 민원 허가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41-950-402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41-950-4024. 네. 알겠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 시행한다는 건이었습니다. 요 소식은 참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정말 조금 무겁죠. 네. 요즘 서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서면에 신서천 화력 발전소가 건립이 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30일 화요일이었죠. 신서천 화력 건설 지역 상생 발전 토론회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천 화력 발전소가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토론을 열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왜 열렸을까요? 사실상 보면 저도 이번에 각종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이 신서천 화력 발전소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군수님 때부터 추진됐던 거라고 해요. 근데 네. 이제 건설 이행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그 진행 과정이나 뭐 네. 그 협약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이제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거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음, 그러면은 이런 토론회 자리를 사실 군에서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어디서 이거를 이렇게 그럼 자리를 마련한 건가요? 같이 뭐 소통하자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여기 주체를 보면은 지역 매체인 뉴스 서천하고 뉴스 네. 스토리에서 이제 주최를 하셨고요. 네. 이제 주간은 푸른 서천 20일이라고 해서 서천의 지역 의제를 다루는 네. 기관이 있어요. 네. 이쪽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자 해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주민하고 토론을 가장 해야 되는 대상이 그 서천 화력 발전 본부잖아요. 거기서는 참석을 했었나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뭐 군이라든지 뭐 이런 매체, 주민들의 열기는 되게 뜨거웠거든요. 근데 네. 사실상 그쪽에서는 여기에 직접 관련된 분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셔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 아, 거세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군요. 그 뜨거운 현장을 직접 이제 미옥 씨가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을 한번 짧게나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상의와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정말 전에 있었던 일, 앞으로 가야 될 일 모두를 파악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주민 의견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내일이 7월 1일인데 7월 한 달 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을 모으고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그 대책을 협의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7월 1일에 기공식이 있는 거였나 봐요? 네, 저도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듣고 알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원래 기공식이 열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하니까 좀 약간 미뤄진 거긴 하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자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뭐 화력발전소가 하나 크게 생기는데 주민들 모르게 그 이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주민들의 입장을 이제 군수님께서도 잘 헤아려 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옥 씨 직접 현장에 다녀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고생은요. 뭐 주민들에게 뭐 이런 소식을 네, 핫하게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보람을 느꼈죠. 그쵸. 그 보람. 앞으로도 다음에 이런 현장이 있으면은 좀 다녀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참 심각하고 무거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스튜디오 분위기도 약간 좀 처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번에는 좀 희망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번에 전해드릴 희망찬 소식은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소식이에요. 근데 이제 교육이 그동안에 서천군에서 이루어졌던 교육과는 조금 차별화가 된 교육이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미디어 학교 체험 강사 양성 교육 과정. 그러니까 강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 라디오 서천 1919 청취자분들이 특히 청년분들이 참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 저희 센터죠. 그리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미디어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요. 소환 씨도 어쨌거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좀 아는 척 하기가 그래서 내가 리포터는 아니니까. 저보단 잘 아시겠죠. 어쨌든 함께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어쨌거나 두 기관에서 진짜
연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특히 청년분들이 귀 쫑긋 세워서 들어주시고 또 만약에 청년들이 주변에 있다 하시면은 방송 들으신 분들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청년이 근데 사실 서천에 많지 않죠. 그쵸. 소환 씨가 장항에서 느꼈을 그 낮 시간에 주로 보면 청년들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냥 마실 나온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도. 근데 이제 저녁에 그 서천의 시가지에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래요. 아 진짜요? 네. 그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음. 그랬다 저녁에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이런 데 참여해서 네,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낮에 이제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이게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미디어 학교 강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관련된 분야를 배울 것 같은데요. 몇 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나요? 네, 교육 과정의 분야를 보면은 라디오, 그리고 영상, 사진 이렇게 세 분야입니다. 그러면은 라디오, 영상, 사진 세 분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 기간은 총 5개월인데요. 좀 기간이 긴 것 같지만 교육 과정별로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1시,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1시, 그리고 영상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이렇게 해서 1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은 다 총 4시간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분야에 따라서 요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해서 총 5개월의 과정을 듣는군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돼요? 네, 일단 각 분야별로 동일한데요. 교육일을 시작으로 해서 2달간은 1차로 기본 교육, 그러니까 뭐 라디오, 영상, 사진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고요. 네. 2차로는 이제 2개월간, 그러니까 2달 동안 다시 심화, 기본 교육을 넘어서, 바탕으로 예. 해서 심화 교육이 들어가고 마지막 한 달은 이제 교육생분들이 직접 실습해서 제작하는 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동안 실습 과정을 하는 게 왜 있을까요, 이게요? 아무래도 이 과정 자체가 강사를 양성하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직접 학교나 이제 기관으로 가서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턴처럼 미디어 관련된 실습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거죠. 저도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오. 사범대가 그렇게 오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교생 실습 갔다 왔는데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네요. 뭐 그쵸. 간접 경험, 뭐 약간 뭐 단기로 한번 배워보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과정을 쭉 들으면서 가장 궁금한 게 이 점일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강사 과정 이런 뭐 교육이야 프로그램이야 뭐 일반 사설 기관이라던가 뭐 대학교라던가 이런 많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걸 들어도 나와서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이 과정을 듣고 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라디오 처음 시작할 때 뭐 서천군이 그 일자리 공시제에서 뭐 최우수상 받았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시상을 받은 금액으로 해서 교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교육을 이수하시면 취업까지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미디어 센터에서도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뭐 강사로 채용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을 듣고 물론 뭐 바로 일자리를 얻는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그쵸. 왜냐면 특히 미디어 분야라서 어느 정도 네. 경험은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라디오 서초 196에 이렇게 리포터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직접 방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라디오 분야라면 그런 과정을 좀 같이 하면서 뭐 학교 방과후 학교나 뭐 이런 분야에 이제 나가셔서 직접 강사로 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접수 기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네, 접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총 2주간이고요. 네. 이제 접수 방법은 저희 센터로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신청서나 이런 거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뭐 저희 센터 위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략하게 소개 알려주세요. 한번 해드릴게요. 그 서천군 정사거리에 오시면 그 예전에 구시장이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봄의 마을이라고 해서 광장이 넓게 있거든요. 그쪽에 오시면 메인 무대 옆에 저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센터가 이제 이사 계획이 있어서 네. 아마 이 주간에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위치 설명은 네, 해드리는 걸로 아니 하겠습니다. 이사 분명히 저번 주 다음 주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가신 거예요? 네, 아 너무 바쁘셔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그 이사하기 직전처럼 뭐 포장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뭐 일하시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짐만 딱 옮겨서 가면 되는데 다들 일정 맞추기가 힘드시구나 지금도. 네. 제가 어떻게 도우러 갈까요? 그럼 저희야. 거부하지 않아, 거절하지 않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뭐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일자리 센터에서 근무 시간 아니면 오히려 제가 갈 수 있죠. 근무 시간 내면 조금 제가 눈치가 보일 것 같고 저녁에 청년들 보러 갈 겸 서천에 좋아요, 좋아요. 한번 갈게요. 알겠습니다. 학력 제한이 있나요, 이게요? 사실상 이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근데 네. 다만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요. 네. 어쨌거나 취업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업 상태나 미취업자분들은 일단 그 대상에 속하시는데 네. 이번에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거나 강사기 때문에 네. 네, 30세 이하로 일단 나이 제한을 조금 뒀고요. 음.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데 뭐 현재 1학년이나 뭐 2학년, 3학년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현재 이제 지금은 방학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4학년 2학기, 한 학기를 남은 친구들은 음. 이쪽에 관심 있으면 참여 가능하세요. 이게 30세 이하가 만 30세 이하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한국 나이로 30세 이하예요? 만으로 해도 크게 만으로. 네,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민감하네요. 이거 30세. 이거 참 들으시면서 그 미디어라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하지만 동시에 신기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미디어 관련 강사 청년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도 청년이잖아요. 미옥 씨 그렇죠? 그쵸. 미옥 씨는 이거 이렇게 알아오시면서 혹시 뭐 듣고 싶다라는 생각 하셨어요? 사실 이 교육 과정을 같이 기획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와 네. 이거 참여하고 싶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께서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뭐라고요? 뭐 관심 있는 거 있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요즘 핫한 그 캐논의 미러리스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 과정 참여하고 싶네요. 그 캐논 광고 누가 하죠 그걸? 강소라. 그렇죠. 네, 뭐, 미러리스 해가지고. 뭐라 되게 문구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사진은 뭐 역시 사진이다 그랬나? 카메라는 뭐 역시 뭐 캐논이다 뭐 이랬던 것 같아. 보면서 어머 강소라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나도 찍으면 저렇게 되나? 막 이러면서 그 사진기를 사셨구나. 네. 그 사진 교육을 듣고 싶으신 거네요. 네.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직접 사진 이렇게 같이 가르치고. 그쵸.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일자리 센터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쵸. 상여금도 왠지 조만간에 상여금도 소아씨. 있고 사원장님께 배려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으려면 그렇잖아요. 네, 근무 시간이긴 한데 아까 보니까 뭐 사진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이라고. 목요일. 네. 수요일. 네, 수요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다. 그러니까 제가 뭐 월요일, 화요일 네. 이때는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수요일 오후는 조금 한가할 수 있는데 일이 많다 보면 또 못 갈 수도 있겠죠. 이제 미옥 씨 일주일에 2번 보겠네요. 의무적으로 수요일에 반나절 함께 보고 목요일 방송 오전 보고 약간 반 상근 직원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저랑 대체해요. 저랑 저도 반 정도 가고 싶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천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서천화력발전소 건립 상생 방안 토론회 현장 리포팅, 그리고 2015년 미디어 학교 체험 강사 양성 교육 과정까지 총 3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소식이 한 가지가 줄었음에도 참 미옥 씨랑 즐겁게 벌써 이렇게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옥 씨, 네. 오늘 그 이제 이틀 전에 현장 리포팅을 직접 가보셨잖아요.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제가 지역 정보를 전할 때 보면은 인터넷 기사나 뭐 서천군의 보도 자료 이런 거를 이제 사무실에서 주로 찾아보고 뭐 조사해보고 이렇거든요. 근데 엊그제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어쨌거나 많은 주민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의견을 내주시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제 생생하게 어쨌거나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옥 씨 참 뛰어난 리포터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리포팅.
다음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천군의 좋은 지역 정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욱 씨. 네, 서천군 지역 정보의 송비욱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제 말이었어요. 괜찮아요. 아, 리포터가 본인이 이렇게 하면 마무리하기 좋지.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 참. 그래도 이게 뭐 즐겁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상하게 이 지역 정보 소식을 딱 전하고 나면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듣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7080년대 세대는 아마 크게 공감할 만한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니엠의 해피송 듣고 오겠습니다. 보니엠의 해피송이었어요. 이게 사실 부모님 세대 노래죠. 그, 그 롤러장, 그 디스코장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우리 나이 때 20, 30대 때 가서 막 춤추면서 한창 그 디스코장에서 나올 법한 노래죠. 저는 이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제 세대 노래는 아닌데 롤러장이 있었으면 참 장사 잘 됐을 것 같아요. 클럽도 좋은데 롤러장 가서 이렇게 롤러 타면서 이런 노래 듣고 막 이렇게 찌르게 춤추고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빵 트셨어 또 오늘 지은 씨. 아무튼 그 노래 좋아갖고 한번 들려드려봤어요. 어떻게 좀 좋았나요? 사연이 좀 들어왔는데요. 또 지난주에 이렇게 요 해피송 같이 아주 즐겁다라고 미디어 센터에서 체험하고 가신 그 자녀와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9818님은 오늘 동화 만들기 재밌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뭐 라디오 드라마 녹음 뭐 해보기 뭐 이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녀와 나무꾼, 뭐 개똥벌레 뭐 이런 대본을 가지고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 역할을 나눠갖고 연습하고 라디오 스튜디오에 직접 와서 녹음하고 들어보는 시간까지 가졌는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또 홍원 사는 장수미님은요. 저희 가족은 이번 라디오 드라마 대본 체험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근데 도자기 체험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계속 선물 보내드린다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좀 눈독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또 방송을 들어보셨구나. 신청하신 블락비 잭팟은 시간 관계상은 제가 못 들려드리지만 잭팟 터지시라고 선물은 도자기 체험권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실시간으로 카톡으로도 하나 왔는데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소환 씨 목소리 너무 좋네요. 날씬 덥지만 힘내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배서연 씨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몸미. 제가 끝번호를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끝번호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름을 좀 말을 했습니다. 뭐 이름 예쁘시니까 뭐 그 서연이 아니길 바라면서 그 신청하신 곡은 어반자카파의 둘이신데요. 요 노래는 역시 다음 주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는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 근로자가 주인인 기업 천군만마,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 흑체험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 서천 생선구이가게 협동조합이 함께합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계속 디스코 노래 한번 들어봐요. 춤바람 난 것 같아. 오존의 드라고스 데아딘데이. 가슴에 있던 이 묵은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노래가 루마니아어래요. 그 노래 도입부에 나오는 마이야 히, 마이야 후, 마이야 하, 마이야 후후 이 노래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전화 걸 때 그 따르릉 따르릉 하는 그 소리래요. 그 말이래요. 이성어. 신기하죠. 그리고 중간에 그 하이라이트에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누마누마예, 누마누마누마예 뭐 이러잖아요. 누나의 꿈 그 현영도 패러디를 했었잖아요. 그게 뜻이 뭐냐면 날 데려가지 않을 건가요? 뭐 이런 뜻이래요.
앙탈은 느마느마느마예. 제가 진짜 미쳤나 봐요. 제가 막 날이 덥고 막 이러니까 막 후덥지근 막 이러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마라고 막 알고 있었는데 비는 잘 안 오고 날은 덥고 후덥지근하고 막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지수가 높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더위, 짜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소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를 전달하고 때론 전화 연결해서 코치코치 캐묻는 시간이죠.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자리 센터에서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 대신에 상반기 결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상반기 결산을 했습니다. 월별로 결산을 하는데요. 네. 이제 상반기가 됐으니까 결산을 했고요. 월별로 취업 현황을 보면 네. 월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취업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결산을 해보니까 네. 6월까지 한 131명 취업을 했더라고요. 131명이면 진짜 많이 취직시켜드린 거 아니에요? 글쎄. 원래 목표가 몇 명이셨어요? 올해 목표가 300명입니다. 올해 목표가 300명이신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충분히 하시겠네요. 지금 하반기 때 더 분발해서 네. 또 이제 일자리 방송 네. 라디오 서천 1919 네. 힘을 얻어서 네. 취업을 더 많이 시켜야죠. 어떡해요. 팀장님 더 바빠지셔가지고 저랑 통화도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 진짜. 근데 제 생각에는 팀장님이 굉장히 평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주시니까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돼야죠. 먼저 되게 만들 거고요. 어우, 되게 만들 아니, 매주 너무 매력 발산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네. 전문가 포스가 거고요. 그건 아시고요. 부끄러워하신다 또.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을 이제 본격적인 일자리 정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네. 번째 일자리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요. 서천 미디어 센터에서 홍보 사무원 채용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알았어요. 우리 센터에서 사원을 뽑았어 이러면서 여기 그러니까 조기센터 많잖아요.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에서 예, 홍보 관련된 그 분야의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그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예, 계약직이고요. 네. 3개월 계약직인데 3개월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검토를 거친 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학력이나 나이는요? 학력이나 경력은 무관하고 나이도 무관합니다. 근무일은 어떻게 될까요? 주 5일 근무고요. 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네. 거네요.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월 150만 원 이상이죠. 상여금은 거기 있나요? 상여금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나요?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에서 홍보 사무원을 뽑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쪼록 그 일자리 센터에서 열심히 좀 해주셔가지고 좋은 분 오셨으면 좋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센터에도 홍보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홍보 당담은 특별히 없고요. 네. 우리 전체적으로
뭐 제가 뭐 그냥 홍보하는 거죠. 홍보하고 우리 뭐 전 직원들이 다 똑같이. 네. 거의 맞는 엔터테인먼트에 뭐 가까운,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시고 뭐 하시는구나. 뭐 예. 그래요. 그런 일 하시니까 상여금이 있으시겠죠. 막 이래. 아니면 제가 뭐 뼈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살짝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 가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일자리 정보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예. 두 번째로요. 성환건설 주식회사에서 네. 사무 경리직 1명 채용합니다. 성환건설에서 사무 경리직 1명 채용한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뭐 학력이나 경력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학력은 무관하고요. 네. 경력은 1년 이상. 아, 경력이 있어야 하는 네. 거군요. 예. 어, 나이 제한이 있네요. 나이 제는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부터 35세 미만. 네. 그렇군요. 혹시 뭐 사무 경리직인데 특별한 우대사항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사무 경리직이다 보니까 네. 컴퓨터 활용도 있겠지만 엑셀을 아, 잘 해야 되겠죠. 기록을 하고 이렇게 정산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네. 근무일과 근무 시간 알려주세요. 예, 여기도 똑같이 주 5일 근무고요. 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주 5일 근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급여는 어떻게 돼요, 여긴요? 네, 급여는요. 여기는 면접 후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방송하고 있는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에서 홍보직 관련 분야, 그리고 성환건설에서 사무경리직 1명 뽑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팀장님, 네. 네, 이제 132명 채우러 일하셔야 되겠네요. 하반기에는 네. 예, 170명 해야죠. 너무 자신 없어 하시는데요. 170명 합니다. 그러면 저랑 앞으로 뭐 매주 통화를 하시겠지만 170명 될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됐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열심히 네. 고생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일자리 정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에서 홍보사무원, 센터의 홍보를 담당하실 분을 뽑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주 5일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환건설에서 사무경리 1명 뽑고요.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 1년 이상, 20세에서 35세 이하고요. 그리고 엑셀 우대 가능하고 주 5일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면접 후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짧게 노래를 듣고 갈 것 같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서천 속으로 시간이죠. 매주 목요일마다 서천의 새로운 경제를 위해 뛰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또 특별한 손님이 세 번째로 저와 만나게 됐습니다. 내 안에 울림 너와의 몸짓, 충남의 전통예술단이죠. 혼 김대기 대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좋으신데요? 노래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닌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어머. 가수를 꿈꿔보신 적은 없었는지. 절대 없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초면부터 너무 실례했죠. 일단 라디오 서천 1919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 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이라는 단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는 항상 대기 김대기고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항상 대기, 네, 무한 대기, 김대기입니다. 김대기. 네.
아유, 저번 주에는 그 너나들이 여행사의 그 김억수 대표님 오셨거든요. 다들 이렇게 조남들이 특이하시네요. 네, 그런 말 많이 뭔가 듣습니다. 뭔가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뭔가 조남이 특이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네요. 그 지금 전통예술단 혼을 지금 이제 만드셔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공연들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주 장르는 전통예술 중에서도 네. 소리, 네. 그리고 춤, 네. 타악, 연희를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무악이라고 하죠. 네. 가무악이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잘 몰라서 이게 서양으로 치면 뮤지컬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음악하고 춤이 그러니까 장르는 전통 연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통 연희. 네. 전통 그러니까 쉽게 연희. 말하면 우리나라 악기를 두드리고 네. 그리고 춤추고 네. 노래하는 그런 장르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뭐 잔치 연희 자리에서 뭐 할 때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제가 잘 네, 몰라서. 예, 아마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공중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용 같은 경우는 공중무용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예전에 보면은 뭐 줄타기 했을 때 광대들 사물놀이 네, 네,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 소리.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네. 약간 뭐 기악이나 네. 악기, 뭐 대금이나 해금 쪽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연희라고 해서 네. 마당판에서 놀고 하는 그런. 네. 그럼 약간 공연이 대부분 좀 신나고 그렇죠. 즐겁고 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아, 보기에 조금 네. 지루하지 않고 음. 신나고 남녀노소나 좀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연. 그런 걸로. 네. 근데 그 이전에도 그럼 이런 공연을 하시다가 이렇게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혼을 세우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희 단원들 네. 멤버들 같은 경우는 5, 6년 전부터 계속 했었고요. 음. 이 친구들이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네. 팀을 만들어서 보다도 생산적인 예술 활동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결성해서 쭉 서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혼을 설립하게 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통예술 같은 경우는 네. 특히 타악이나 무용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독립적인 예술 활동하기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춤을 할 때 뭐 네. 반주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쵸. 중간에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각기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모여서 네. 서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적으로 예술적으로 창작을 해보고 네.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단원들이 몇 명이 있으세요? 지금은 총 1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서천에 아예 살고 계시는 네,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서천 네. 군민들이죠. 군민들이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원래 서천에서 원래 저는 네. 고향은 서천이 아닌데요. 네. 2008년도부터 저희 단원들이랑 같이 아예 여기 서천에서 내려오셔서 네, 네, 네. 여기를 제2의 고향 삼아 그렇죠.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서천이 진짜 아름다운 동네기는 해요. 그러면 그 단원 11명의 단원들하고 이제 여러 작품들을 만드실 텐데 네, 네, 네. 여기 이 라디오 서천 1919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 특별히 한 작품을 좀 소개하고 싶다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또 오게 된 계기 같은 건 뭐냐면 도시에서 생활을 했었었는데 네. 전통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원형이 잘 보존이 돼 있고 네. 그런 것 컨텐츠를 좀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네. 서천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서천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한 그런 것 문화적 같아요. 컨텐츠나 뭐 자연 환경도 그쵸. 그렇고 많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주목을 했었었고 네. 그러면 서천에서 가장 유명한 서천을 대표할 만한 게 뭘까? 알 한산 것 모시더라고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박사님들 도움도 받기도 하고 자문을 받기도 해서 네. 모시꽃 피다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시꽃 피다, 피다요. 네, 한산 모시를 주제로 해서 만들었는데 네. 좀 사료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그쵸. 검증을 아. 받고 고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 네. 많이 도움을 받았죠. 자료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교류도 됐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음. 하면서 또 하게 되고 이 작품이 2011년도에 초연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해서 나중에 전국대회에서 수상도 하게 되고 아. 서천을 오. 대표하고 이제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전국대회 나가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됐던 작품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랑을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원래 모시한산 축제가 6월에 있는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네네. 취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원래 그때도 공연 준비를 하셨겠네요. 네, 모시꽃 피다. 그럼 실제로 단원들이 다 모시옷 관련 그런 걸 입고 같이 이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모시 그 옷감도 있고요. 네. 거기를 차용을 하기도 하고 네. 스토리가 있어서 예전에 백저사라는 시가 있고 여기 또 보면은 한산 저기 서천에 임벽당 김씨라는 또 그분이
써내려온 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산골 아가씨 나이 뭐 와서 오, 그런 내용을 네. 또 차용해서 스토리를 입혀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아. 전체적으로 이제 무용국 형태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 실제로 그런 그럼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2011년 이후로도 계속 많은 곳에서 그 작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용국 특성상 네. 그러니까 좀 제작비나 무대나 세트 조명이 갖춰져야 되기 아. 때문에 이제 많은 공연은 못했고 네. 이제 전국적인 대회나 극장에 있을 때만 좀 공연을 하게 대규모 작품이라서 그렇고 음. 따로 이제 뭐냐면 친숙하게 또 일반 분들이나 주민들이 네. 다가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은 따로 또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이제 서천의 주민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반응이 좋으시던가요? 네,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제작자 입장에서는. 네. 또 좋아하시는 거 보면 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뭐 유료로 하지만은 또 순회 공연을 충남도에서 쪽으로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등지 그러니까 공연장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 아프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 찾아가서 공연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화 소외계층에게 직접 가서 그런 작품들도 공연도 해주신다는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그 혼에서는 네. 말 그대로 작품만 이렇게 공연하시는 거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 뭐 교육이라던가 뭐 체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주로 했던 게 이제 공연 작품을 만드는 거였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뭐냐면 저희들이 쭉 해왔던 게 저희들도 이제 이런 전통 예술을 하면서 네. 접할 기회도 없고 전문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었었는데 네. 그런 기회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와서 했던 게 지역에 있는 이런 전통 예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다. 예, 5, 6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고 이제 그 친구들이 전문적으로 예술계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대학교까지 가서 졸업해서 다시 저희 단원으로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가버리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목표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지역에서 그런 인재들을 키워서 이제 공부는 여기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쵸. 외부로 나가서 공부를 하지만 다시 네.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 고장 서천에서 활동하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최종적인 꿈입니다. 그 청년이 안 그래도 없다고 아까 그 송묘 리포터가 얘기를 했었거든. 네. 그런 청년들이 와야 저도 살맛이 나지 않을까. 네, 제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신다고 다음에 한번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네. 짧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 네네. 좀 드는데 네네. 한 시간 아예 잡아가지고 전통예술단 혼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대표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뭐 어떻게 질문 아닌데 저희가 네. 공연을 최근에 또 합니다. 7월 준비하고 계시는. 네네. 7월 25일 날 토요일 날 7월 25일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25일 날 토요일 날 네. 서천문화전당 대공연장에서 5시하고 7시 반에 또 공연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조금 이제 이 공연 자체는 되게 좀 지루하지 않고 네. 아까 말했던 제가 말씀드린 전통 연희를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우수한 레퍼토리를 모아서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네. 본의 아니게 이게 공연 광고를 했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 갖고 있는 것들은 네. 이런 좀 전통 예술을 하고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같이 네, 대안학교 만들고 네, 싶으신 네, 거군요. 네. 굉장히 포부가 커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요. 그 공연 꼭 보러 가야겠어요. 네, 꼭 문화의 오십시오. 전당에서 네, 서천 7월 25일 네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5시에 네. 총 2회 공연을 하는데요. 네. 5시부터 6시까지 한 타임, 그다음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이렇게 아, 진행이 됩니다. 한 타임 그러니까 같은 공연인데 같은 공연인데 2회, 시간을 나눠서 시간을 예, 나눠서 네, 토요일이라서 이제 어디 토요일이라서 네, 오후 저녁 시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가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에서 많이 하네요. 네, 꼭 지켜보겠습니다. 오시는지. 오늘 약속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삿짐도 도와야 되고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곡 청취. 네, 크라잉 넛의 서커스 매직 유랑단. 역시 뭔가 다르네요. 서커스 매직 유랑단 크라잉넛의 네.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지금 7월 1일 라디오 서천 199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날 때 되니까 진짜 시간이 없네요.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뭐 벌써 1년에 한 반이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난 올 초부터 난 방송 좀 하고 싶어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나 보니까 제가 이렇게 라디오 소천 1919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진짜 뭔가 간절히 원하면 어느 순간 돼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 1년에 반이나 남았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힘냅시다. 여러분의 모든 일, 하고자 하는 일 다시 한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은 전통예술단 혼 김대기 대표님 신청하신 서커스 매직 유랑단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 만드는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총 기획의 안병천, 기술 지원의 김지은, 진행의 정수환이었습니다. 6988님이 지난주 신청해 주셨던 포맷의 이불킥을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창해라 우리 사람 참 겁나게 많네요. 근데 서커스 댄스이 뭐래요? 서커스 매직 유랑단이래요. 여기저기 모여보세요. 요것저것 골라보세요. 우리들은 서커스 매직 유랑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린 매직 서커스 유랑단.